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20년 1월 9일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3년도 12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무려 8년 만에 새롭게 개정된 것입니다. 지난 2013년도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관심 부족 때문인지 번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8년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부터 문제가 되던 쟁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개정된 내용을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6가지 점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를 신설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다툼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관리인이 선임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법에 따라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관할관청, 즉 시청이나 구청에 먼저 신고를 하도록 했고요. 이 신고를 받은 구청에서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먼저 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관리인 선임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임시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권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 이관계인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분양자가 최초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도록 구분 소유자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자가 심어놓은 관리회사는 구분 소유자들이 집회를 열어서 관리를 뽑지 않는 이상 분양자나 분양자가 심어놓은 관리회사가 계속해서 1년이건 2년이건 당의 건물을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통지 의무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먼저 열어서 기존의 관리회사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넷째, 수선적립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수선적립금 관련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선적립금과 관리비를 섞어서 직원들 인건비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실무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수선적립금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수선적립금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형사 문제와 그리고 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다섯째,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 여기서는 변경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변경의 경우에 이러한 변경을 허용하는 구분 소유자들의 의결 정족수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150세대 이상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종전에 가장 분쟁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를 통해서 판단을 받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들이나 점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요한 6가지 이외에도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지위를 겸직할 수 없다는 것, 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는 것, 관리위원을 뽑기 위한 총회에서 점유자, 즉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가족, 이런 사람들도 집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규정을 삭제해서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을 완화했다는 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세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6가지의 크게 변동된 점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각 쟁점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텍스트로 된 내용이 필요하시다 한다면 제 유튜브 대문의 우측 상단에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텍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금융법이 8년 만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런 개정의 의의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집합건물법 교재를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집합건물법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됩니다. 즉 2020년 1월 9일 공포됐기 때문에 2021년 1월 9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춰서 교재를 교정하고 지금까지 모아둔 판례들을 더 보완해서 개정판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